일단 여기 조심해라.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거 3개 꼭 유념하시고요. 이것만 지키면서 무조건 성적 올려드릴게요. 알겠죠? 자,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혹시 만약에 본인이 지금 모의고사를 풀 때 듣기 할 때 뒤로 넘어간다 손. 저 듣기 할 때 뒤에 독해 풉니다 손. 3명밖에 없네요. 자, 일단 당분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어련히 알아서 하게 가르쳐 줄 건데, 지금 하면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사실 그거 되게 어려운 스킬이야. 그러니까 좀 고급 스킬이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에 쳐보시면 아마 나올 텐데, 서울대생들 그 시험 문제 푸는 거 그 이렇게 영상 있어. 그거 보시면 걔네 어떻게 하냐면요, 듣기 할 때 안 넘어가요 걔네. 왜냐면 듣기를 틀리는 것만큼 천치 같은 머저리 같은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걔네 일단 무엇보다 70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굳이 뒤로 안 넘어가거든요 걔네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뒤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넘어갔다가 어떤 사태가 일어나냐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분산돼가지고 오히려 더 꼬이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렇게 해서 말리면 그거는 실력 부족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못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나쁜 게 뭐냐, 어설픈 거야. 그러니까 애매하게 아는 애들이 꼭 아는 척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듯이 나쁜 거는 그냥 애매하게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거. 이제 이런 거랑 무조건 결별하셔야 돼요. 이러면 3등급까지밖에 못 가고요. 2, 1등급으로는 절대 못 가요. 어설프게 하시면.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탄탄해야 돼. 듣기를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1번부터 17번까지의 모든 듣기가 다 들려야 돼요. 알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들려야 돼. 알겠지? 그리고 별도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가지 마. 알겠지? 절대 가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니네는 왜 틀리냐면 빨리 풀어서 그래. 빨리 풀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때 제가 제일 많이 드는 예시가 뭐냐면, 생활의 달인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걔네 막 되게 빨리 하잖아. 그 사람들이 뭐 빨리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빨라진 거야.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 모의고사 나올 때마다 시간 재고 풀어요. 교무실에서 70분 재고요. 보통 진짜 빨리 풀면 30분 만에 풀고요. 보통 대개 한 40에서 45분 정도 저는 걸리거든요. 이거 좀 빨리 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빨라서 빨리 풀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모티브 삼으셔야 돼요. 빨리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계속 탄탄하게 쌓으셔야 되고, 그래서 성급하게 풀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지금 70분 재고 45문제를 풀고 있다던가, 특히 국어 80분 재고 45문제 푸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네는 지금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간 재고 빠르게 시간 압박을 느낀다고 해서 생기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시간 락을 다 해제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듣기를 볼 텐데, 너네 시드 베이직 있지? 그 앞에 보면 20년 11월 모의고사 있죠? 20년 11월 모의고사 해설지 말고요. 시드 베이직. 거기에 앞에 모의고사 있죠? 거기 1번부터 쭉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제가 기본적으로 기본 유형이라는 거를 따로 나눠서 얘네만 실전 연습할 거거든요. 얘네는 다 합쳐서 총 57점입니다. 이거 다 뭐냐면 정답률이 전통적으로 수능에서 90% 이상 상회하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문제들이에요. 이거 틀리면 너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57점, 즉 1번부터 17번 듣기랑 목적, 신경 분위기, 주장, 그 다음에 도표부터 실용문이랑 일치부를 수 있죠. 그 다음에 맨 뒤에 정문 3문제짜리, 요게 다 합치면 57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도합 27문제인데 너네 여기서 하나라도 틀리잖아. 그럼 니네 점수, 수능 점수 몇 점일 거냐면 88점, 87점, 78점, 77점 이런 점수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거 수능 때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점수거든. 니네 모르는 거야. 특히 경희대 이상은 영어 점수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에 니네가 다른 거 다 1, 2 이렇게 찍어왔는데 영어가 예를 들어 77점 나왔다 그럼 경희대 탈락입니다. 그 한 점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 니네가 듣기에서 14번 틀려왔다 3점짜리, 그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경희대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무조건 다 맞아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빨리 푸는 거 중요한데 알아서 너네가 실전 연습하다 보면 시간이 줄어들어. 빨라져. 그러니까 빨리 풀지 말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빨리 풀 수 있는 전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거 설명해 줄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제가 기본 유형 실전 전략이라고 할 거고요.
오늘 수업 듣다가 예를 들면 집중을 못해서 다 못 들었다 하면 인터넷 강의 다 올라가 있으니까 제가 일단 링크 보내줄게요. 알겠죠? 그걸 추가적으로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실전 연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지를 좀 보여줄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번부터 17번 듣기는 당분간 뒤로 가지 말라고 했죠. 근데 수능 때는 뒤로 갈 수 있는 구간이 있어. 그게 바로 1번부터 3번이에요. 목적, 의견, 관계 추론 문제. 이 세 개는요 앞에만 듣고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앞에서 빠르게 답의 근거를 찾은 다음에 빨리 뒤로 넘어가서 문법 문제 아니면 쉬운 독해 문제들을 푸시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답의 근거가 1번부터 3번은 왜 빨리 나오냐? 자, 1번 볼게요. 자, 1번이에요. 자, 1번을 보자마자 호연아 뭐 해야 될까? 선지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듣기 지문이 무슨 얘기를 할지를 먼저 알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1번 갔을 때 뒤로 넘어가는 멍청한 짓거리 하지 말고 이거 선지 읽으세요. 그래서 얘가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할지 쭉 보면 학교급식 얘기하잖아. 아, 얘는 학교급식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 그리고 18번 목적 문제랑 똑같아. 기본적으로 이런 의도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돼요. 얘는 근데 딱 봐도 5번 내용은 다 뭔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설명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도를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선지를 먼저 읽어서 소재를 미리 파악해두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화자가 기본적 목적은 나 교장이야, 나 니네 영양사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소개할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얘가 환경에 어느 소재가 어떤 얘기를 하겠구나 라는 걸 얘기할 수 있고, 생각보다 답의 근거는 꽤 앞에 나오니까 앞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지금 이 지문은 조금 특이사항이 있는 게 조금 뒤에 있어. 그래서 여기가 어딨냐면 therefore 따라서 we decided to extend the survey period. 그래서 우리는 설문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해서 연장을 공지한다. 답 3번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수능 기출에서는 목적 문제 답의 근거가 이쯤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듣고 빨리 넘어가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를 듣고 바로 답을 고를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함축적으로 마스터키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M이라고 하면 저기가 답의 근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네는 연습을 해올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디를 듣고 바로 넘어갔는지 체크해 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체크해 오시고 제가 해설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너네 판단 근거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디 읽어야 돼? 이것도 먼저 선지를 먼저 읽어서 얘가 무슨 얘기할지 미리 알아야 돼. 근데 다만 의견 문제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발문 조심하세요. 여자의 의견인지 남자의 의견인지 아니면 두 사람의 공통된 의견인지 발문을 꼭 체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푸실 때 반드시 여기다 밑줄 치고 푸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선지 쭉 읽고 그 다음에 답의 근거 얘도 마찬가지 꽤 앞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Mike, what are you doing? I'm searching for books to read. My teacher recommended reading novels during the vacation. That's a good recommendation. Really, why do you say so? Reading novels can help you experience your region. 소설을 읽는 게 너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거든. 끝입니다. 저기 듣고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1, 2번은 답의 근거 꽤 앞에 나와요. 이렇게 하고 얘네 계속 반복해. 똑같은 말을. 자, 그 다음에 관계 추론도 마찬가지야. 관계 추론은 사실 이거 선지 문제 읽는 거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선지 굳이 안 읽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냥 바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서 계속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암시할 수 있는 힌트를 계속 자꾸 던져요. 보시면 Logan Williams speaking. Hello, this is Marian Carver. I'm wondering if I can increase the number of guests for our company holiday party. 우리 회사 기념 파티 할 건데 거기에 저기 게스트 숫자 좀 늘리려고요. Let me check. You requested. requested 요청했다는 거잖아. 그럼 여자는 남자한테 뭔가 파티에 관련해서 요청한 사람일 거고, 그 다음에 reserved 그리고 예약을 해줬대요. 그래서 local hotel 그래서 파티라고 하고 reserve를 해줬네. 그러면은 파티 플래너고 그걸 의뢰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빨리 여기까지만 듣고 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3번까지 한번 뒤로 넘어갔다 띵동 하고 4번이면 돌아올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문제는 4번부터는 저는 정리하면 1번부터 3번은 빨리 풀 수 있다. 그래서 너네 딕테이션 연습하면 반드시 답의 근거 체크해 오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이 한 게 맞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는 문제가 뭐냐면 얘네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영어 영역은요 간단해요. 70분에서 45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떻게 하면 너네가 시간을 허비하게 할까를 고민합니다. 교수님들은. 그러면 듣기가 4번, 그러니까 왜냐면 듣기가 안 어렵잖아.
이제 교수님들 어떻게 출제하냐면 어차피 안 어려운 거 어차피 어렵게 못 내. 너네 교육과정 통제를 받기 때문에 딱 저렇게밖에 못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럼 얘네 최대한 듣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게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제가 수능 강의하면서요 6년 동안 너가 1번이 답이었던 적이 없어. 이거 순서대로거든. 1번이 답이야. 그럼 맞으면 니네 하고 넘어갈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1번 절대 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멍청하게 1번 어차피 답일 리가 없어 하고 막 뒤에서 독해 문제 풀지 말고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 그렇다고 진짜 1번이면 어떡하려고. 그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운에다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그림 문제는 이런 거 많이 나와. 모양. 동그라미인데 네모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개수. 여기 2개인데 3개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그 위치. 왜 오른쪽인데 왼쪽에 있는다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들을 익숙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자신 없는 사람은 어차피 제가 디테이션에 다 뚫어놨으니까 연습하시면 돼요. 어차피 수능 영어는요 듣기 나온 놈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패턴을 느끼시면은 수능은 사실상 거의 해결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 어차피 4, 5번이 되게 답이야. 아니면 가끔 자비를 베푸시면 3번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뒤쪽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이건 그냥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할 일 부탁한 이것도 잘 보셔야 돼. 이거 발문 조심하셔야 돼요. 부탁을 했는지 할 일인지 잘 봐야 돼. 알겠지? 부탁을 했다고 하면 반대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보시고 그래서 부탁인지 할 일인지 잘 봐서 발문에다 밑줄 치고 푸세요. 그리고 이거 마지막에 함정 있어. 그게 보통 어떤 거냐면 여자가 그래? 그럼 내가 티켓 사올게 하더니 갑자기 남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 너네가 그래서 그럼 여자는 티켓 사러 가는구나. 거기까지만 듣고 티켓 구매 이렇게 하면 너네 틀릴 수가 있는데 갑자기 남자가 그래서 아니야 티켓 내가 살게. 너는 가서 슈퍼마켓 가서 간식 좀 사와 이러면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5번 틀려온 애들 되게 어떻게 하냐면 성급하게 뒤로 갔다가 틀린 애들 많아. 내가 이래서 하지 말라고 한 거야. 5번 문제는 그냥 끝까지 들으시면 돼요. 알겠죠? 함정에 낚였다가 틀리면 여러분들 점수 88점 나옵니다. 자, 숫자 계산 어려워하는 친구들인데 공식이 사실상 거의 존재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숫자 계산은요 품목이 한 2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2개 정도 나오면 거기에 수량 몇 개 살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 할인을 해줄 텐데 할인은 대개 10%야. 대개. 아니면 진짜 가끔 50% 나오고요. 보통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무조건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어떻게 하면 된다. 쓰면서 푸셔야 돼. 혹시 그냥 눈으로 푸는 애들 가끔 있던데 그럼 진짜 큰일 나. 하나씩 다 쓰시면서 푸셔야 된다. 그리고 이거 숫자 계산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거 15, 50 이런 장난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디테이션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것도 디테이션 다 뚫어놨으니까 자신 없는 사람은 복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아까 할 일이랑 똑같아. 계속 너 왜 어제 안 왔어? 뭐 봉사활동 때문에 그래? 아니 봉사활동 이번 주 토요일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봐. 결국 마지막에 알려주거든. 그래서 이것도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에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끝까지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언급 유무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순서대로 가요. 그럼 순서대로 가니까 얘도 당연히 어떻게 했어? 대개 답이 4, 5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내용 파악 이것도 잘 봐. 너네 잘 보면 너네 한 21번 같은 데 가볼래? 21번? 22번 23번 여기. 거기 보시면 지문 선직 구성 잘 보시면 글자 순이죠. 21번부터 24번 다 선직 구성이 글자 순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11번 다시 돌아오시면 글자 순이 아니라 뒤죽박죽이에요. 이건 뭐야? 지문의 논리적인 순서대로 전개했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1번은 한 이쯤 있고 2번은 한 이쯤 있고 5번은 맨 끝에 있다는 거야. 그럼 니네가 교수님이랑 생각해봐. 다 당연히 어디다 줘야 돼? 여기다 줘야 끝까지 들을 거 아닙니까? 얘도 그래서 4, 5번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그냥 끝까지 들으시면 되고요. 자, 도표 문제는요. 이거는 사실 안 들어도 풀 수 있는 게 이거 당연히 어떻게? 이 순서대로 가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다 듣게 설계를 분명히 했을 거야. 그럼 딱 봐주시면 어때? 35달러 제일 비싼 거 이거 탈락일 거고 그 다음에 얘 혼자 플라스틱이니까 얘 탈락이고 그리고 얘 혼자 뭐지? 그럼 이거 탈락. 그럼 무조건 다 2번 아니면 3번 아니면 90%야.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풀게 할 거고요. 특히 도표 파악 문제는요. 비교급.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더 나아.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제일 비싼 거는 나 못 사겠어. 이런 식으로 비교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알겠죠? 아니, 특히 뭐 더비더비 구문이라든가 원급 비교라든가 이런 거 나오니까 그런 표현들만 조심하면 도표는 사실 틀릴 일은 없다. 자.
그리고 결론 4번부터 10번은요 어떤 컨셉이냐면 덤벙거리는 놈들이 꼭 틀려가요. 그래서 특히 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연습하다가 어설프게 했다가 틀려오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당분간 아마 6월 평가원 전이겠죠? 6월 평가원 전까지 그냥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알아서 전략이 구축이 되고 여러분들 실력이 좋아지면 그때 제가 연습시켜 드릴 테니까 지금 그때까지는 하지 마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어차피 얘네 이거 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니네가 시간이 쪼달리게 만들까라는 거에서 설계한 거기 때문에 너네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그건 내주셔야 돼요. 자, 여기 11번 단문이죠. 얘 되게 짧게 끝나. 그래서 원래 이거 보통 1, 2번에 있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옮겼어요. 11번으로. 근데 그래서 이거 대본 다 뭐냐면 1번, 2번 할 때 멍 때리다가 이제 못 푸는 애들 많았었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그 응답 보는 문제는 되게 중하위권에서 어떤 사태가 일어나냐면 선지에 있다가 시간 오래 걸려가지고 이거 고른데 이미 띵동 하고 12번 이럴 때 이제 니네가 얼타다가 어버버바다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깜짝한 한마디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 연습 많이 해야 돼. 본인이 만약에 저기서 응답 보는 문제 즉 11번부터 15번 사이에서 많이 틀린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건 진짜 딱 하나로밖에 얘기 못해. 청해력이 부족한 거고요. 그리고 독해력이 별로여서 오래 걸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연습만이 살 길이다 라는 얘기밖에 못하겠고 그래서 특히 선지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막 앞에 쏘리랑 exactly 이것만 보고 푸는 애도 있는데 이거 진짜 개털린다. 특히 문학 같은 경우도 너네 혹시 문학 그 개념 문제 보면 표현법 나오고 표현 효과 나오죠? 근데 표현법만 보고 푸는 애도 있어. 수미상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 수미상관 뒤에 표현법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지는 기본적으로 다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국어, 영어 공통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는 선지를 오래 읽는 게 오래 걸려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틀리는 경우는 여러분들 복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만약 본인이 듣기가 5개 이상 틀리는 수준이다. 그러면은 8개월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어떤 애를 가르쳤냐면 저 듣기 있지. 듣기에서 10점밖에 못 얻는 애를 내가 가르쳤었거든. 37점 만점인데 10점. 그러니까 대여섯 개밖에 못 맞추는 애를 내가 태어나 처음 봤어. 솔직히 듣기를 10개 이하로 맞는 애를. 이 친구가 듣기를 다 맞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7개월입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그런 경우라면 공부 좀 열심히 많이 하셔야 돼요. 영어. 자, 그리고 15번 요거는 막 혼자서 막 상황을 얘기해. 당연히 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럼 이것도 답의 구가 이쯤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거의 뒤에 나와. 뒤에 잘 보시면 보통 이렇게 해요. 아만다는 원한다. To tell Natalie to stop wearing headphones. 이렇게 답의 근거가 좀 뒤에 나오니까 이것만 딱 듣고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16번 아까 전문복합 어떻게 푸니 내가 물어봤었는데 16번, 17번은 한 번에 듣고 푸셔야 돼요. 한 번에 푸셔야 된다. 여기는 시간을 세이브 하셔야 돼요. 만약에 16번, 17번 두 번 듣고 푼다. 그거 잘못된 거야. 알겠지? 시간 그렇게 허비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난이도가 높아서 그런 거라면 내가 10분 이야기인데 난이도가 1도 안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16, 17은 한 번에 푸셔야 돼요. 그 이유가 있는데 16번 주제점. 그러니까 준서 어떻게 해야 돼? 선지 먼저 읽으셔야 돼요. 선지 먼저 읽어서 얘 무슨 얘기하겠구나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듣는데요. 16번의 답의 근거는 이쯤 있어요. 거의 국룰이에요. 보통 맨 앞에 나와. 그래서 Hello everyone, Dr. Martin Mueller. Do you know that mathematical ability is widespread in the animal kingdom? 자, 그 동물왕국에서 숫자 능력이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럼 이거 소재가 기본적인 애니멀이죠. So many biologists have suggested that counting is not unique to humans. 그러면은 동물도 숫자를 셀 수 있다는 거잖아. 여기가 답의 근거예요. 그러면은 주제는 뭐라고 돼 있어? 숫자 계산을 할 수 있는 동물들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씩 어떻게 합니까? 나열을 쭉 할 거거든요. 뭐 프로그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것도 17번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진행되니까 16번 바로 풀자마자 17번 쫙 풀고 한 번에 끝내고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했을 때 니네 이미 18번 풀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타협 없어요. 한 번에 듣고 푸셔야 돼요. 이것도 만약에 한 번에 못 듣는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듣기 끝. 그럼 총점 37점입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번부터 3번은 빠르게, 그리고 4번부터 이거 잘못해서 15번까지는 천천히, 그리고 16, 17 다시 빠르게, 그 다음에 18번 넘어가면 돼요. 알겠죠? 자, 목적 문제도 당연히 어때? 이거 아까 그 목적은 똑같아. 선지 먼저 읽으면 돼. 그리고 답의 근거 당연히 이쯤 있어. 그래서 저 답이에요 하고 손드는 애 있을 거야. 그거 밑줄 쳐오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너네 판단 근거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신경 변화요. 설마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그런데 신경 변화는요. 기본적으로 자 이거 문학이랑 연계해서 가르친 거니까 문학에서도 그대로 써먹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른 영어 선생님 다르게 접속사나 연결사에 세모 처리 안 해요. 세모는 기본적으로 키워드를 있을 때 부정적인 키워드를 만나면 저는 세모 처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긍정적인 키워드가 나오면 저는 동그라미 처리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주시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문학에서 이걸 그대로 써먹으시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신경은 무조건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되었을 때만 출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매하면 정답이 복수정답 처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울다가 웃거나 웃다가 울어야만 출제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가 부정인 걸 너네 간파해서 바로 맨 밑으로 가서 긍정인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신경 문제는 그래서 진짜 극단적이면 5초 안에도 풀 수 있어요. 자, looking out the bus window, Jonas could not stay calm. He had been looking forward. 뭐뭐 하는 걸 학수고대하다는 긍정이죠. 그럼 이렇게 하고 바로 밑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밑에 봤는데 쌓이죠. 한숨이네. 부정이죠. 끝. 다음 1번 이렇게 10초 만에 푸셔야 돼요. 알겠죠? 19번은 이렇게 빨리 푸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요번에 이런 전략을 갖추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20번 주장 문제도 마찬가지야. 얘도 저 답이에요. 손드는 놈 있고요. 얘도 의견 문제 아까랑 똑같이 선지를 먼저 읽고 학생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학생의 얘기를 하겠구나. 그리고 얘도 당연히 답의 근거가 거의 끝자락에 있을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에 밑줄 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20번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저 25번부터 28번 펴봐봐. 4쪽. 자, 제가 아까 4쪽을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들 전략을 숙지하고는 제가 물어봤는데 1번부터 푸는 애들이 꽤 많더라고. 자, 여기는 무조건 5번부터 풉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선지 구성 보시면 알 거예요. 26번 특히 선지 구성 어때요? 뒤죽박죽이죠? 논리적 순서로 구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당연히 교수님이 어떻게든 끝까지 읽게 하려고 선지를 뒤에다 배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25번부터 28번은 무조건 5번부터 풀면 되고 특히 27번, 28번 틀려온 애들 다 뭐냐면 일치하지 않는 건데 일치하는 거 골라오고 일치하는 건데 일치하지 않는 거 골라올 때 되게 많이 그래요. 제발 발문 읽을 때 일치하지 않는 애다 X 치고요. 일치하는 애다 동그라미 치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제발 좀 쳐주라. 헷갈려서 틀려오지 마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요즘 교수님들이 니네가 다 5번부터 푸는 거 아셔요. 그래서 이 네 문제 중에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를 꼭 어디에다 배치하냐면 3번에다 배치합니다. 밑에서 올라가나 위에서 내려가나 똑같게 하려고.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어쨌든 5번부터 푸는 게 100번 유리하니까 꼭 5번부터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됐죠? 자, 마지막이야. 마지막. 좀만 참아. 내가 원래 이렇게 빡빡하게 안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OT를 원래 이거 예비 정시반 애들이 2주 걸쳐서 한 거야. 2주 걸쳐서 한 걸 지금 하루 만에 하려고 해서 제가 좀 빡빡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이건 이렇게 하고 세부적인 거 그리고 아까 집중력 떨어져서 못 들은 거는 싹 다 인터넷 강의 올리니까 인터넷 강의를 보충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얘네는요 국어문학이랑 똑같아요. 저 현대소설이랑 고전소설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인물관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인물관계도 그리는 거 아마 여러분들 연습을 하실 텐데 인물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표시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There was lived a girl named Melanie 했을 때 여기다가 도식화를 하면서 푸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서 She wanted to be a ballet dancer. One day Melanie's mother, 자 여기 엄마 나오죠? 자, saw her dancing with the flawlessness and enthusiasm of a ballerina. Isn't it strange? Melanie is dancing so well without any formal training. Her mother said, I must get her. 여기 I는 엄마가 얘기한 거니까 그녀가 멜란이죠. 저는 A는 멜란 이런 식으로 보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A 문단을 읽자마자 B, C, D는 판단 근거가 어디냐면 43부터 45는 웬만하면 너네 쉽게 풀 수 있게 출제해 주실 거야 교수님이. 그러니까 너네 어디만 보고 풀면 되냐면 여기만 보고 풀면 돼요. 여기 보시면 A는 나는 반드시 우리 딸한테 아주 근사한 교육을 시켜서 애가 멋진 댄서가 되게 해야지 라고 결심을 했대. 근데 갑자기 실망하고 집에 돌아가면 미친놈이잖아. 이 탈락이고요. C. just then. 그러고 나서 the ballet instructor. 인스트럭터 하면 또 생겼네. 이런 식으로 등장이 나올 때마다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교실로 들어왔대요. 이것도 갑자기 너무 비약이죠. D를 봤는데 다음날 멜라니는 그녀 엄마를 동행해서 근처 학원을 갔대요. D가 적절하네.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그래서 43부터 45분은요 한 번에 빨리 푸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해설 강의 해드리거든요. 요거 기본 유형. 그럼 여러분들이 빨리 푼 동선이 맞는지 확인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시드 기본 유형 있죠. 지금 보시면 제가 저 강의를 다 올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여기다가 유튜브에다가 그냥 렉스강 치면 나올 거야. 렉스강 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재생 목록 있죠. 재생 목록 들어가면 여기 정시반 2023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자, 여기 202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올해 고3이야. 이거 말고 2023이라고 돼가지고 내가 너네 헷갈릴까봐 싹 다 저거 썸네일까지 해놨어. 썸네일 처리 돼 있는 거 이렇게 파란색으로 요거 다 니네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재생 목록 여기 들어오시면 싹 다 강의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시드 베이지 이렇게 내가 올려놨지. 이게 지금 20년 11월이거든. 요거 듣는 걸 숙제로 내줄까 하거든요. 왜냐면 중요도가 다른 애들보다 낮은 대신 우리가 빨리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과 조금 의논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거 찬성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 인터넷 강의로 들어오는 걸로 대체하는 거 찬성합니다. 저는. 뭐 그러면 유민 어떻게 생각해? 해줬으면 좋겠어? 수업 때? 리스닝이야. 그러니까 내가 방금 설명한 것들을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너네가 실전에서 빨리 풀려면 내가 판단을 한 게 맞는지 확인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딕테이션 할 때 모르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찝어주는 수업을 하는데 이게 문제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가장 낮아서 인터넷 강의 듣는 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앞에 있는 예비정시반에서 이미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 강의로 하는 게 낫지 싶어서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냥?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제가 인터넷 강의를 들어오는 쪽을 숙제를 내줄 거고요. 만약 본인이 완성도가 높다, 나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하지 마시고 수학 공부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진행할게요. 그러면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푸는지 이제 알았죠? 그래서 요거 연습하셔야 돼. 이대로 내가 가르쳐준 대로 알겠지?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고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없지? 한번 시작. 네, 몇 시야? 20분이네요. 자, 25분에 시작할게요. 좀만 쉬시고요. 화장실 갔다 오시면 화장실 갔다 오세요. 저 데스크 가서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볼래?
덥지? 어떻게 해야 시원해지지? 문을 열 수가 없어. 이거 제가 한번 시작해 여쭤봐서 제 광고해줬어요. 일단 들어오시면 그 뭐지? 얇은 옷 많이 입어. 그냥 그래서 더우면 하나씩 이렇게 제끼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일단은 베스트일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루틴은 뭐냐면 이제 그 수능에서 기본적인 거 다 만든 연습한 거잖아. 그래서 그게 실전 연습, 기본형 실전 연습에 대한 루틴을 한 거고, 두 번째는 뭐 얘기할 거냐면 독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독해에 대한 루틴을 할 건데, 승장아, 네가 독해를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고. 너무 쓸데없는 거에 쓸데없는 거에 오래 보는 것 같아요. 올해 그냥 기본적으로 너네 집에 가서 한번 모의고사 틀린 거 있으면 한번 잘 보세요. 내신이든 뭐든 일단 시험 문제 보시면요, 이게 되게 다 틀린 문제 어떠냐면 첫 문장 잘못 읽었어요. 첫 문장을 어설프게 읽었거나 잘못 읽었으면 그 문제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너네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시간 압박은 있겠다, 70분 안에는 문제 다 풀어야 되겠는데 읽히지는 또 않아. 근데 어쨌든 뿌옇게 읽어 내려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결국 너네가 공착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뭘 읽었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비문학 읽다 보면은 비문학 좀 미치듯이 길잖아. 읽고 있는데 너네가 현타 올 때가 있을 거야. 내가 지금 읽고 있는데 이게 읽는 건지 그냥 눈으로 그냥 구경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멘붕 올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뭐냐면 읽을 때 그냥 막 읽어서 그래. 기본적으로 영어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당연히 안 읽힐 수밖에 없겠죠. 너네 대부분의 교수님들 어떻게 하냐면 첫 문장을 못 읽게 해놔. 대부분 어려운 문제를 보면은 공통점이 다 첫 문장이 어려워요. 알겠죠? 첫 문장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첫 문장을 왜 안 읽히냐면 일단은 영어가 어려운 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 당연한 거죠. 니네가 첫 문장 안 읽히는 거 다 보면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단어가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문장 구조가 너무 길거나 복잡할 때요. 그러면 앞에 두 가지는 어쩔 수 없어요.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 니네만 어려운 게 아니라 너네 유튜브에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아? 외국인들 앉혀놓고 유튜브 그러니까 그 수능 풀라고 한 다음에 얘네 꼭 리액션 쉣 막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푸냐 막 이러잖아. 그거 걔네 이거 쉽게 얘기하면 그건 반대 얘기하면 우리 국어형의 비문학은 왜 틀리냐는 거지. 너네 지금 거기에 실리는 지문들 국어 비문학도 그렇고요. 영어 수능 영어형에 실리는 거 있잖아. 이거 다 내가 올해 고3 애들 예비 고3 설명할 때 내가 작년 수능 실제로 다 원문 어디서 가져왔는지 다 찾아냈어. 싹 다 대부분 80% 어디서 끌고 왔냐면 그 미국이나 영국의 대학교 학부생들 있지 2, 3학년 애들 보는 전공책에서 이렇게 끌고 와요. 대부분 다. 그것도 변형 하나 없이 그대로 발췌했어. 특히 작년 수능은요. 그래서 그거 다 대학생들 정도 수준이 되어야 자연스럽게 읽히는 지문이야 다. 이해됐죠? 그래서 소재가 어려운 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독해형 문제니까. 근데 두 번째 단어는 외우시면 되고요. 너네 단어 갖고 오해하는 경우 있는데 저는 EBS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나 이런 거 절대 외우지 말라고 할 거거든요. 니네가 그거 몰라서 수능을 못 보는 게 아니라 그거 어차피 값도 다 달릴 거야. 니네 대부분 다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다이어, 예를 들어 캐피털 하면은 너네 뭐 수도라는 뜻도 있고 자본이라는 뜻도 있고 뜻이 여러 가지예요. 심지어 사용감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너네가 캐피털을 자본이라고 외운 친구는 이제 수능에서 털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간단한 단어를 적재적소에 써먹을 수 있는 역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단어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세 번째가 문제인 거죠. 너네 결국은 독해력이 왜 안 좋냐면요. 문법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럼 문법이 왜 어렵냐? 어려운 건 당연한 이유죠. 한국어랑 영어가 겹치는 게 단 1도 없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얘네 정반대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특히 미국의 그 정보기관 CIA 있죠? 얘네 스파이 만드는 애들이잖아. 스파이 만들 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그 나라 가가지고 정보 캐와야 되잖아. 그럼 거기 나라 언어를 잘해야겠죠? 그래서 얘네는 몇백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그 스파이를 양성하거든. 근데 거기 걔네가 외국어 학습시킬 때 난이도 레벨이 있어. 그래서 아마 A, B, C, D 뭐 이렇게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쉬운 게 뭐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런 거예요. 특히 스페인어는 미국 애들이 제2외국어를 제일 많이 선택하거든. 비슷해. 그래가지고 스페인어 같은 건 괜찮은데 점점 탑티어로 올라갈수록 탑티어에 딱 세 언어가 있어요. 그 세 언어 중에 하나가 아랍어고요. 나머지 두 개가 일본어랑 한국어예요. 한국어랑 겹치는 게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리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가 어려운 거는 진짜 당연한 이유고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랑 한국 애들이 영어 갖고 맨날 골머리하고 되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겹치는 게 없어. 단 한 개도. 그럼 반대로 저 미국 애들이 한국어 가지고 한국어 되게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높임 표현. 사장님 밥 먹었어? 막 얘네 이러는 건 부지기수고 당연히. 그 걔네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니, 할 수 있을까? 그 뒤에 우리 이거 조립시키잖아.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거 뒤에 어미, 뭐 조사 이런 거 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붙였다 뗐다 한다고 교차어라고 하거든요. 얘는 이 기능이 없어. 그래서 그 뒤에를 다 알고 있으면 우리는 되게 쉽게 여러 가지를 변형할 수 있잖아. 얘네는 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겁나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검정 시험에 이게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은 얘네가 영어를 못하는 건 너네가 굳이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는 게 당연한 거야. 왜냐면 한국인의 입장에서 영어를 이해하려고 하니 이해가 되나. 그래서 이거 이제 토요일부터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걔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조금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얘네의 사고방식의 핵심은요, 일단 장사예요. 장사. 얘네 조상들이 장사꾼들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라비아 반도 가가지고 물건 떼다가 유럽 애들한테 팔았어. 장사를 잘해야겠죠. 그래서 영어가 장사를 잘하는데 특화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는 건 싹 다 장사에 특화되기 때문에 특히 관사, 그 다음에 저거 조동사, 관계사 이런 거요. 싹 다 영어에만 있거든요. 한국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건데 가령 이런 겁니다. 농업 문명과 상업 문명이 어순이 달라요. 너네가 이걸 아마 초딩 때 꾸역꾸역 그 어순배열 하면서 외웠을 거야. 이거 사실 이유가 있거든요. 자, 농업 문명과 상업 문명이 서로 대립되겠죠, 당연히. 자, 승자가 농사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 세종대왕 발명품 3대 발명품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한번 대봐. 자, 역사 지식이 내공로 수준인 것 같은데. 자, 예원아 뭐 있어? 여기 한 명 더 있고요. 자, 서양이 뭐야? 어? 한글 말고요. 또 장영실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설마 뭐라고? 앙부이고 왜 해시계 물시계 시계 왜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해시계랑 물시계를 왜 만들었냐고. 그리고 세종대왕 때 가장 번성했던 학문 중에 하나가 농학입니다. 농사와 관련된 학문이 굉장히 발달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발달한 게 시계거든요. 그래서 농사는요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언제 모내기를 할 거고 언제 가서 수확을 할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때? 한 곳에 오래 정착해서 살았어. 오래 정착해서. 그래서 우리 성씨 다 비슷하잖아. 특이한 성씨 갖고 있는 사람 드물잖아요. 다 우리도 지금 강, 김, 권, 송, 오, 이에서 끝나. 이거 다 흔한 성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다 가까운 데서 오래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반대로 장사는 당연히 중요한 게 뭐야? 장소가 중요하죠. 당연히 라페스타 먹자골목 상권의 임대료가 탄현 구석에 처박힌 상권보다 당연히 비싸지. 왜?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장사는 장소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언어에 녹아 들어가 있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언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얘네가 왜 그렇게 쓰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오래 머릿속에 기억이 남거든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초딩 때 억지로 외웠던 게 사실 여기에서 뿌리를 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는 장사꾼들의 언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언어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싹 다 이해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정법 한번 쓰라고 했었죠. 우리나라 문법에 없는 게 다 얘네들이야. 관사, 조동사, 접속사, 전치사, 관계사.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요. 유럽 언어는 이거 다 있어요. 스페인어 관사 있고요. 스페인어에도 조동사, 접속사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2외국어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하면 조금 상대적으로 간단한 게 그놈이거든요. 그쪽에서 뿌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법 문제에 니네 뻑하면 나오는 거 다 뭐냐면 구문법에 없어진 거예요. 잘 보면 수의 일치, 그리고 도치 구문 이런 거. 너네 도치 문학에서 배우잖아. 얘는 문법에서 써 도치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어에 없기 때문에 맨날 문법 시험에 뻑하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 그래서 너네 문법 문제 고작 한 문제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너네가 문법이 제대로 체화되어 있지 않고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문법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장이 안 읽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나라 그 너네 엄매 보는 사람, 엄매하는 사람, 엄매하는 사람 맞네요. 자, 엄매도 마찬가지. 엄매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문법을 배웠으면 뭐 의문의 변동이 어쩌니, 코스크 소리 규칙이 어떠니,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럼 그냥 영어도 마찬가지야. 문법 문제 진짜 정통적인 문법 문제를 낼 거면 어퍼지션에 왜 5와 5 사이에 P가 2개 들어가는지를 서술하는 문제가 나와야죠. 모음이 2개가 양쪽에 있으면 가운데 있는 자음이 강세를 띠거든요. 이런 거 안 하잖아. 그러니까 니네 문법 잘못하고 있었던 거야. 문법은 사실 뭐 때문에 한 거냐면 다 독해 때문에 한 거야. 그냥 결론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문법 문제 저 잘 못하겠어요, 못 풀겠어요는 그럼 똑같이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저 독해 실력 부려요랑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다 해석해서 푸는 거거든요. 문법 문제 너네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다 해석해서 푸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요거 너네 듣는 거, 말하는 거, 쓰는 거, 읽는 거 다 왜 안 되냐면 문법이 개판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싹 다 정리해 줄게요. 자, 그러면 또 뭐 이거는 사실 렉스강 재원생 여러분들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예원이는 이게 지금 내가 여기서 수업을 기존에 했던 게 예원이 한 명밖에 없어서 다 지금 사실상 오늘 저랑 처음 수업하는 거잖아요. 뭐 렉스강 다른 정규반을 들었던 아니면 다른 학원에서 들었던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시면 구문 분석이라는 걸 하셨을 텐데요. 오늘 저랑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절대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지 마. 알겠죠? 그거 하니까 니들 영어를 못 하는 거야. 여기 내가 공문서 한 적 있어? 동태고에서? 진짜 웬만하면 안 하잖아. 그렇게 하면 내가 뭐가 돼? 내신이니까 중요한 건 몇 번 했지만 다 일일이 안 했잖아요. 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동사만 잘 찾으면 돼요. 왜 그런지는 이제 다음 수업 때부터 알려줄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까놓고 얘기해서 니네 이거 구문 분석해봐. 엄매하시는 분들 못하잖아. 심지어 해볼 거라고 생각조차 안 했잖아. 이걸 왜 하냐고. 그러니까 왜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은 구문 분석을 하지 않았는데도 왜 이해가 되냐고. 너네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70분 안에 영어로 이렇게 된 문장 한 번에 읽자마자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희랑 철수는 좋아하는 거 하고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게 읽자마자 한 번에 이해가 딱 돼야 70분 안에 40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 근데 그걸 분석을 언제 하고 자빠질 거냐고. 그죠? 그거 안 할 겁니다. 그러려면 반대로 얘기하면 문법을 영어식대로 다시 배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 그래서 뭐 구문 분석을 못해서가 아니라 구문 분석을 원래 반대로 해서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잘하면 또 상관없는데 잘 하지도 못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 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의 어순대로 갈 겁니다. 영어의 어순대로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체화해서 그걸 문장에 녹여서 바로 쭉 읽는 연습을 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문법이 안 되면 이게 왜 해석이 안 되냐면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are some elementary school ones라고 돼 있다 치자고요. 이 문장이 너네가 내년에 12월 셋째 주 목요일에 오후 1시에 한 번에 읽혀야 돼요. 그러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걸 이렇게 읽었다. 도치된 걸 모르면 어떻게 하면 중학생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자, R 근데 R이 뭐야? B 뭐라고? 동사라고? 그러니까 뜻이 뭐냐고? 뜻이 뭐뭐이다. 자, 아마 여러분들 다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뭐뭐이다라고요. 사실은요, 핵심 뜻은 그 햄릿 알죠? 햄릿의 가장 명대사가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유명한 게 저거야. 원 대사가.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번역한 사람 미친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잘 번역했죠. B는요 기본적으로 이다가 아니라 있다야. B는요 핵심 뜻이 뭐냐면 존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네가 예를 들면 I'm a student라고 했다 칠까요? 그럼 요거 나는 뭐뭐이다 학생 이렇게 했을 텐데요. M은 그냥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걸 비동사가 표현해요.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학생으로라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M은 기본적으로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자동사예요. 알겠죠? 자동사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하필 얘네가 이거를 도치하냐고. 그죠? 왜 도치하는 거냐면 얘 때문에 그래. 어몽이 채원아 뭘까? 품사가 뭐라고? 품사 전치사래요. 그럼 예원아 전치사 뒤에 뭐 나와야 된다 했어? 명사. 이게 바로 탁 튀어나와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 할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명사가 나왔죠. 근데 문제는 자동사가 자기 혼자 나오고 의미 전달하고 끝내버리는 애잖아.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를 수반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니네가 여기를 도치시키지 않으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냐면 앞에가 하필이면 명사죠. 그래서 명사구가 어디서 끊기는지를 식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죠. 의사소통할 때. 그래서 야 전치사구 여기까지만 읽어라는 걸 표현하려고 도치시킨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이해한 다음에 너네가 머릿속으로 외우고 있으면 바로 써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중학생들 사이에 있다. 몇몇 초등학생이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첫째 뭐다? 도치된 걸 몰라서 해석을 잘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모르는 걸 알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요. 요건 아마 그 예비고사 설명회 오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마 그때 했었을 거거든요. 준서야, 이거 뭐야? 해석해볼래? 자, 지금 준서한테 물어봤는데 가만히 있죠. 아마 준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니네 다 물어보면 똑같았을걸? 아마 해석해 보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내가 여태까지 6년 동안 강의하면서 한 100에서 한 150명 정도 했겠죠? 걔네들 사이에 단 한 명도 이거 해석이 뭐야라고 했을 때 바로 튀어나온 애가 없어. 왜냐면 니네가 머릿속을 제 정리하고 있어서. 통번역과 가실 거예요? 뭐 왜 정리하고 있냐고. 그냥 어순대로 가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를 하실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너네가 뒤로 갔다가 이제 이게 장악이 안 되니까 앞으로 왔다가 했다가 다시 앞으로 왔다가 이러다가 이제 계속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너네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 다급해져. 결국 문장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니까 지문이 해석이 제대로 안 되고 지문이 해석이 제대로 안 되니까 대부분 니네가 어떻게 하냐면 대충 아는 단어들 짜깁기 해서 이미지로 비벼서 풉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 다 너네 내가 나중에 문제풀이 같은 거 해설하면 뭐 함정선제 같은 거 있으면 이거 입원한 사람 손은 막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되게 시초패고사 뭐냐면 해석이 안 돼서 그냥 대충 이건가 하고 보이는 걸로 플러스 가지고 없습니다. 자, 이것도 잘 보세요. those라고 했잖아. those가 뭐야? 저것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라고 하면 되죠. 저 사람들이라고 하고 learning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학습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those learnings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those learnings가 말이 돼? 이러한 학습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어감이 이상하죠? 이게 뭐냐면 사실 이게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학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근데 이거를 알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털린다고 늦다고 도사면 그냥 바로 가셔야 돼요. 그냥 도사하자마자 이러한 사람들 근데 걔네가 누구냐면 배워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할 게 뭐냐면 러닝이 기본적으로 뭡니까?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 기본적으로 패밀리가 어디 있어요? 준동사 있죠? 그래서 준동사는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줬죠?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 이렇게 바로 내가 물어보면 탁 튀어나와야 돼. 알겠지? 그럼 의미상의 주어가 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항상
무슨 수식이네 뭐네 하지 말라고 그래요. 주동관계로 하라고 그래요.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배워요 이렇게. 걔네가 요구했어요 이렇게. 그럼 어순대로 쭉쭉쭉 가는 거예요. 일부 좀 더 어려운 자료들을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일부 학생들이 자기 공부해야 되니까 어려운 자료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요구했다는 거죠. 이렇게 읽자마자 바로 해석이 돼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법적인 센스가 체화되지 않으면 바로바로 해석이 불가능하겠죠. 자, 대망의 마지막 요거요. 요거는 전원 모두 시켜볼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measure는 그냥 제도라고 할까? 제도라고 하세요. measure는 제도라고 하시고요. enhance는 향상시키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 근호는 무시하다. 각자 다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뭐 어려운 거 아니까 한번 볼게요. 채원아, 한번 해석해볼래? 우리말 한번 써볼게요. 지금 채원이가 얘기하는 거. 많은 제도들이 무시되어져 왔어. 또한 이 제도는 향상시켰어. 항상 시켰을 거다. 시키곤 했어. 시키곤 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 됐죠? 호연아, 똑같아 아니면 달라? 똑같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 2명 왔고요. 안준석, 여기 북한 아니다. 다르면 다르다 해. 우진아, 시킬 것이다. 시킬 것이다. 자, 된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재경아, 이거? 무슨 음식 주문하는 거 같아. 대현이, 너 솔직히 항상 시켰었다라고 하려고 했지. 아니야? 골라도 돼. 제가 안될 것 같은데. 그럼 뭐. 근데 모르겠어요. 뭐야? 우드잖아. 우드가 무슨 뜻인데? 너 왜 무언 꾸는지 알겠다. 넌 일단 패스. 자, 채원이 해보자. 그다음에 승경이. 이거는 아무도 없나? 이거 아무도 없어요? 승경이 몇 번? 전 그걸 3번? 인형 뽑기 없어? 이미 1번? 그 다음에 성형이 1번? 1번 당선이네. 마지막 문제 뭐야? 저는 탈락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수능 대참선합니다. 수능만 대참선입니까? 여러분 수능 끝나면 토익 테스트, 토플 이런 거 하셔야 되죠. IELTS 이런 거. 거기 가면 개박살납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 가시면 어버버버 하다가 유학 끝날 겁니다. 자, 왜냐면 우드를 니네가 위에 과거형이라고 배웠을 거야. 일단 제일 대참사가 일어나는 건 뭐냐면 그 과거형을 과거 시제라고 번역한 일본 애들 잘못입니다. 일단 토요일 할게요. 근데 들었지? 그때 공표고에서 했죠? 시제 있잖아. 시제가 시간을 나타내는 문법적 장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영어 시제가 없어. 영어는 시제가 없어요. 영어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있다고 했죠? 그거 다 불합니다. 그거 없어요. 왜냐면 시제가 영어로 텐스인데
텐스라는 단어 여러분들 단어 외우시는 분 아시겠지만 긴장, 팽팽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시간성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도 안 느껴지거든요. 니네가 왜 가정법이 어려웠냐면 가정법 과거라고 해서 과거를 연상하는 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당연한데 영어 선생님들이 니들한테 그걸 거세시킨 거예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라고 강요하셨을 거거든요. 정작 아무렇게 이유도 모른 채 가정법 과거 했을 때 그 과거 그 옛날 얘기하는 과거가 아니거든. 근데 그걸 이해하지 않은 채 너네가 머릿속에 꾸겨넣기 때문에 저걸 가정법이라고 모르는 거야. 저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가정법 여기다 설명하라고 한 사람 if 쓴 사람 많은데 if 안 써. if 안 쓰고 표현한다고. 저거 뭐라고 해석해줬어야 되냐면요. 이건 다 틀렸어요. 항상 시키곤 했다. 시킬 것이다. 시켰을 것이다. 항상 시켰다는 거지. 저거 항상 못 시켰다는 뜻이야. 가정법이 언제 쓰는 겁니까? 아, 내가 작년에 공부 좀만 열심히 했으면 어땠을까? 이거 가정법이잖아. 그치? 아, 지금 집에 가고 싶다. 이것도 가정이고요. 저 지금 30살이에요. 아, 내가 18살이라면 공부 좀 더 할 텐데. 이거 다 가정법이라고요. 알겠죠? 근데 if를 안 쓴다니까. would는요. 미래 과거형이 아니라 would는 would만의 뜻이 있어요. 뭐뭐 할 것이다가 아니라 뭐뭐 할 텐데예요. 많은 제도들이 무시되어 왔어요. 많은 방식들이 무시되어 왔어요. 근데 얘 또한 무시당했다는 뜻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인권을 향상시킬 텐데 라고 하셨어야 돼요. 이거 사회적 비판하는 글이라고요. 그래서 너네가 나중에 내가 문법 고도화랑 전략화 훈련 끝내면요 올해 6월 20번 문제 풀게 할 거거든요. 그 문제 20번이니까 주장 문제죠. 정답률 95%예요. 틀리면 자살하셔야 됩니다. 근데 답에 있는 거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 주장 문제 밑에 있다고. 근데 앞에다 가정법을 장난쳐놨거든. 여기만 읽어도 가정법인 거 간파한 다음에 뒤집어서 풀었으면은 저거 15초짜리 문제인데 저거 뒤에까지 가면 1분 걸리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거의 50초를 세이브했다고 생각하면 이거를 빈칸춘에 가서 맞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50초 낚였는데 그죠? 한 문제당 산술적으로 다 나누게 하면 1분 30초에서 1분 40초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50초는 엄청 큰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문법이 이래서 중요하다고요. 이해됐나요? 이거 가정법이에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가정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 설명해 보실 분. 너네 그래서 내가 문법 고도화랑 전략화를 왜 하냐면요. 이놈 때문에 그래. 이거 한국어에 없어서. 그리고 모든 유럽 문화로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시면 나중에 스페인어, 프랑스어 공부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포르투갈어 이런 거. 그러니까 왜 가정법 이름이 과거냐고. 그걸 이해를 하는 게 고도화야. 그러니까 뭐냐면 고도화는 이렇게 점차 올라가는 걸 얘기해요. 자, 가정법이 가장 위에 있는 상위 개념이겠죠. 자, 가정법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뭐를 이해하셔야 되냐면 조동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조동사를 이해하려면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 시제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날 이거 하나씩 정리할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시제를 좀 그럼 말씀을 드리면 시제는요 현재, 과거,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현재랑 과거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그러니까 틀을 깨야 돼.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토요일에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큼직큼직하게 봅시다. 고도화가 어떤 작업일지만 좀 이해해볼게. 자, 가정법이라는 걸 공부하려고 했는데 가정법이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로 나뉜대요. 그러려면 가정법이 왜 과거랑 과거 완료가 나오는지는 이거 봐서 과거를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야? 동사했을 때 표현하는 시제의 과거를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자, 현재 시제 예언아 내가 뭐라 했어? 뭐라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표현한다. 눈에 보이는 걸 표현할 때 현재 시제 쓴 거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과거인데도 시간 정보가 과거인데 눈에 보이는 거 표현하는 거면 그럼 현재 시제 쓰시면 돼요. 반대로 얘네 두 개가 서로 대립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은 과거는 당연히 뭘까? 눈에 보이는 거니까 과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역사적 사실을 니네가 과거 시제에 썼었냐면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니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건 과거 시제 쓴 거죠. 승정이가 20살인 세상은 눈에 안 보이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법은 상상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싹 다 시제가 과거입니다. 싹 다. 알겠죠? 그래서 과거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표현할 때 쓰는 거. 그럼 결국
내가 표현하는 정보가 지금인데 시간 정보가 지금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면은 과거 시제 쓸 수 있다고요. 제가 30살이잖아요. 18살이라면이라고 상상하면 저는 그게 지금 입장에서 상상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과거 시제로 표현하셔야 된다고요. 시제라는 개념은요. 일본 애들이 오역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시간성과 관련지어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시간과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저 인식상의 거리 때문에 그래. 가정이 나타내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세상이고 내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을 가장 낮춰서 과거로 표현한 겁니다. 알겠죠? 그럼 조동사도 봐봐. 조동사는 뭐냐면 조동사를 맨날 물어보면 내가 지금 렉스강 와서 중1부터 고3 때 싹 다 강의했거든. 중1부터 고3 저 여태까지 문법 싹 다 똑같이 가르쳤어요. 조동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다 똑같이 얘기해. 승정아 조동사 뭐야? 도와준다 하겠죠. 차는 어떻게 도와줘? 차는 어떻게 도와줄 거야? 그럼 의미를 꾸며준대 또. 그러니까 어떻게 꾸며주냐고 그러면. 우진아. 준사야? 호연아? 지경아? 예원이 알지? 뭔데? 그거는 안 보이는 거 이거잖아. 그건 과거 시제 뭐야? 까먹었대요. 자, 유민아 뭘까? 어? 가능성이래요. 가능성은 장사꾼이죠.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하면 돼. 나중에 제2외국어를 배우든 일단 기본적으로 그 언어 배울 때요. 문법을 두 개를 찢으세요. 명사, 즉 우리나라 말로 치면 체언, 그 다음에 용언, 동사, 내지는 형용사. 알겠죠? 동사랑 명사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사물을 표현하는 것과 그 다음에 현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꾼들한테는 이 현상이라는 게 딱 두 가지야. 장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죠. 내내 치킨을 시켰는데 우진이가 내내 치킨 맛있게 먹으려고 시켰는데 거기에 머리카락 들어가면, 그리고 만약에 배달의 민족에서 분명히 이벤트 한다고 해서 콜라에 1.2L 준다고 해놓고 갑자기 500ml 보내주면 어쨌든 둘 다 공짜니까 나한텐 게이드가 아니야. 근데 500 주면 괜히 기분 짜증나죠. 그러니까 신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한테 입장에서는 뭐냐면 세상을 표현하고 현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게 팩트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이냐 비사실이냐. 사실은요 그냥 동사로 표현하면 돼요. 그걸 실제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사실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는 건 너네가 그려낼 수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게 머릿속으로 그려낸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 있는 현실은 싹 다 과거 시제 쓰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모르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유민이가 지금 얘기한 대로 가능성을 가늠해 봐야겠죠? 이거 추측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걸 조동사가 합니다. 그럼 조동사의 기본적인 역할이 추측이네? 내가 모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동사는 시제를 현재와 과거를 갖는다 했죠? 그래서 조동사도 현재와 과거형을 가져요. 그래서 조동사는 현재와 과거를 갖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공부하는 센스를 보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안 말했고요. 딱 다 줬어요. 니네 국어 문학 문제랑 비문학이 다 이래. 특히 문학 문제는요. 보기에다 답을 다 주고 시작한 게임이거든. 그럼 니네가 추론해봐. 조동사 과거형은 정의가 뭔지 추론해보세요. 그건 뭐야? 자, 그럼 과거라고 했죠. 저 과거 가르쳐줬죠. 과거 뭐라고 했어? 이거라고 했지. 조동사 뭐라고 했어? 그럼 요거랑 요거 섞으면 되죠? 보이지 않는 걸 추측하는 겁니다. 그럼 끝났죠. 가정법이 이제 완전히 간파된 거야. 그럼 가정법 나타내는 못 써야 돼? 조동사 과거형 써야죠. 왜? 내가 모르는 세상을 상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동사 과거형으로 표현해야 돼. 그래서 조동사 과거형 무쿠슈마가 가정법 나타내는 거라고요. if가 아니라. 알겠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알고 나니까 편해졌죠? 그럼 이제 너네 앞으로 문장에 그때 무쿠슈마 나오면 싹 다 가정으로 추론해야겠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박은 놈이랑 그냥 푸는 놈이랑 속도가 당연히 차이나지.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 독해를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예비 정시 애들
120번 정도 왔거든요. 지금 150문장 중에 지금 보면. 근데 지금 2달 걸린 거잖아. 이거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속도 좀 내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요거 할 겁니다. 앞에 고도화해서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가정법은 별개 개념이 아니라요. 저 그냥 뭐라고 하시냐면요. 가정법은 그냥 조동사야. 조동사가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동사의 표현법으로 배우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부스터 한번 볼까요? 부스터 쭉 한번 펴보세요. 부스터 쭉 앞에 보시면 고도화 훈련이라고 제가 해놨죠. 보세요. 부스터. 그거 시드 말고 리딩 부스터라고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거 책 제목 잘 구분하세요. 거기 보면 뒤에 고도화 훈련이라고 써놨어요. 그죠? 거기 쭉 보시면 1번이 동사 파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사를 고도화해서 쭉 올릴 거예요. 가정법 때문에. 그래서 가정법까지 이해하면 동사는 기본적으로 끝났다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는 의존이라는 파트야. 의존. 의존이라는 건 특히 너네 언배하는 사람 의존명사 이런 거 배운 적 있을 거야. 그냥 다 뭐야? 다른 애가 없으면 못 쓰는 애들. 다 이런 거죠. 형용사 뭐 있어야 돼요? 명사가 있어야 되죠. 그럼 형용사는 의존적인 거죠. 기본적으로 잘 보시면 관형사 배웠죠? 언배하시는 분들 관형자를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죠? 명사 꾸며주는 거죠.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싫다라고 한다면 공부를 잘한다라는 게 지금 뒤에 있는 사람이라는 체험을 꾸며주죠. 이 감각이 영어에서 관계절이에요. 근데 잘 봐. 우리는 뭐라고 배워? 영어에서 선행사라고 배우잖아. 지질이 말도 안 듣죠? 하필이면 그냥 개념이 겹치는 건데 어순이 달라요. 전치사도 한번 볼까요? 전치사는 뒤에 명사 오죠? 근데 하필 우리나라 말은 체형 뒤에 조사 붙이죠. 얘도 어순이 다르네. 그리고 학생이니까 라고 해서 우리는 여기에 보조형을 뒤에다 붙이죠. 근데 영어는 어때요? 연결사를 because 접속사 앞에다 쓰죠. 다르네. 그래서 의존은 이거 배울 거예요. 한국어랑 어순이 다른 애들을 영어 어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구할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축약. 영어는요 고리버라고 해요. 고리버는 뭐냐면 단어를 툭툭툭툭 어순으로 배열해서 나열하는 애들이야. 그럼 얘네는 본능적으로 갖는 사고방식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줄일까요? 어떻게 하면 줄여서 표현할까? 그래서 그거 대표적인 게 너네 중딩 때 배웠던 분사구문이야. 절을 어떻게 부로 바꿔서 확 줄인 거죠. 그렇게 해서 축약된 표현들을 배울 거고요. 그렇게 하면 문과 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원래 3시간 반 걸리거든요. 일단은 한번 고민해볼게요. 일단 토요일에 그렇게 할 거고요. 여러분들 일단 토요일까지는 숙제 좀 간단하게 내릴게요. 딱 2개만 합시다. 그래서 너네 공부 잘하고 싶잖아. 다른 과목 다 이렇게 공부하면 돼. 고도화 시켜보세요. 안 되면 들고 와 내가 해줄게. 특히 국어, 수학 같은 거. 자, 이거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숙제는 요거 1부터 5대이에요. 단어 1부터 5대2. 그러니까 여기 너네 책이거든. 여기 데이별로 끊어져 있어. 그래서 5대2까지 다 외우시면 되고, 제가 아마 OT 때도 얘기했겠지만 저 단어 되게 관대하게 할 거예요. 너네 이거 외운다고 해서 니네가 이 단어 뜻 알고 있을 거라고 기대 하나도 안 해. 그냥 니네가 이걸 본적 있게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너네 그냥 어떻게 하면 여기 뜻 막 여러 개 있잖아. 딱 하나만 외우면 되고요. 특히 나 이런 것도 다 봐줘. 예를 들어 adequate이 적절 아닌데 적절하다라고 썼다. 그냥 맞다고 하시면 돼요. 그냥 어근만 맞고 기본적인 핵심 뜻이 맞으면 그냥 니네가 어차피 채점할 거야. 그냥 맞았다고 하시면 되고요. 근데 150단어를 시험 봤는데 5개를 넘겼다. 그래서 6개 이상 틀렸다. 그러면 탈락이에요. 그래서 재시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결석했다, 지각했다 해서 단어 못 보면 그거 싹 다 볼 때까지 재시험 볼 겁니다. 아시겠죠? 대신 시스템은 타협 없는데 단어는 유하게 갈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외워오는 행위만 하시면 됩니다. 단어 외울 때 꿀팁 드리면요. 그냥 간단해. 나 스펠링 안 물어봐. 대신 근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가리고 발음하면서 외우시면 돼요. fair, attempt, merely, diversify 이런 식으로 가리고 외우면서 발음하면서 뜻 뭐였는지 떠올리면서 계속 무한반복 눈으로 익히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발음하시라고. 그죠? 발음이요. 제가 다 카페에다 올려놨거든요. 다 들으시면 돼요. 능률복화 발음 잡기라고 해서 내가 싹 다 올려놨어. 발음 내가 물어봤는데 발음 못한다던가 발음 헷갈려서 틀렸으면 각오하세요. 아시겠죠? 그거는 용납 못합니다. 왜냐면 니네 그럼 듣기 때 또 공부해야 돼. 알겠지? 한 번에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단어는 그래서 1부터 5대 1 다 외우세요. 알겠죠? 그래서 단어 발음하시면 되고 카페 있지? 네이버에다가 렉스캉 수능영어 치면 요즘 나오더라. 그러니까 렉스캉 치고 들어가서 카페 가입하시면 제가 승급시켜 드릴게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카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드 베이직 이거 있죠? 시드 베이직 한번 다시 한번 펴보세요. 시드 베이직 펴보시면요. 그 20년 11월 거 있죠? 거기에 듣기는 다 하시는 거예요. 듣기는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독해 문제 보시면 제가 다 너네 풀어야 되는 거에다가 형광펜 쳐놨어요. 보이시나요? 18번, 19번, 20번 보시면 형광펜 친 것만 푸시면 돼요. 헷갈리실 친구들을 위해서. 알겠죠? 근데 푸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시간 재셔야 돼요. 시간 재시고요. 시간 다 재셔서 앞에 맨 앞에 보시면 시간 재는 데 있어요. 거기다 시간 재우시고 해설지 다 드렸으니까 채점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딕테이션까지 다 하시면 되고요. 됐나요? 이거 다 OT에서 하는 거 설명했으니까 OT 꼭 들어 안 들은 사람? 질문? 숙제 어떻게 하는지 아직 모르겠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시드 베이직 숙제예요. 아까 형광펜 친 독해 문제 위주로 푸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 반드시 재셔야 돼요. 시간 잰 다음에 채점한 성적 거기다 쭉 쓰고 그 다음에 딕테이션 하신 다음에 딕테이션은요. 진짜 안 들리면 한글로라도 써. 절대 빈칸 하지 마. 빈칸 냅두지 마. 안 들린다고. 그렇게 해서 하시고 틀린 거는 밑에다 빨간색으로 첨삭하시면 돼요. 너네가 알아서. 스페ling 틀려도 돼. 스페ling 뭐가 문제야? 그냥 뭐였는지만 들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거 전혀 상관 안 할 테니까 그것만 채점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질문? 데이션 한 번 듣고 시험. 니네 마음이야. 한 번 들어도 되고 두 번 들어도 되고 세 번 들어도 되고 자유야. 알겠지? 안 들리면 10번까지 들어. 그랬는데도 안 들리면 한글로 쓰세요. 그냥. 됐죠? 한 번 듣고 안 해도 돼. 시간 되는 거 좋게만 돼. 시간 되는 건 독해랑 듣기 다 포함이야. 아마 여러분들 지금 실력으로는 30분에서 한 38분 정도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 정도 나올 겁니다. 늦게 나와도 돼. 40분 넘어도 되니까 그냥 재우기만 하세요. 됐죠? 자, 고생 많았습니다. 풀어야겠습니다.